직원 사망 시 그 가족을 채용하라. 임금을 지금보다 2배로 올려달라. 주 5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라. 인도 체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앞은 오늘도 시위대의 말도 안 되는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공장 근로자 절반 이상인 1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모여 터무니없는 임금과 근로 조건 개선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요구해야 만족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더 많은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인도 삼성 노조의 그 뻔뻔한 태도는 마치 자신들이 왕족이라도 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하는데요.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했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죽했으면 방관하던 인도 정부까지 급하게 칼을 빼들고 나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인도에서의 이 파업, 단순히 임금 때문에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과연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 일부가 각색되었습니다. 지금 잠시 1초만 시간 내셔서 행운을 부르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라비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도 체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전자는 정말 중요한 기업이지요. 인도에서도 삼성전자는 그저 한 회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외국 기업 중에서도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수천 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도 국민들에게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있어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삼성 공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생활 수준도 급격히 향상되었죠. 하지만 그날 인도 체나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향하는 아침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많은 시위를 목격했지만 그날 공장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은 뭔가 달랐어요. 도로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대부분 손에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니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금 2배 인상, 주 5일 근무제 도입. 제가 본 플래카드에는 요구 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미 삼성은 이곳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제가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시위대는 점점 더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는 약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의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달라. 이들이 외치는 구호는 한참 동안 제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정당한 대가일까요? 이미 삼성이 제공하고 있는 혜택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들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삼성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삼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하루 3끼를 무료로 제공하며 매 끼니마다 여러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다양한 인도식과 한국식 음식이 제공되며 인도에서 이렇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기업은 드뭅니다. 심지어 식사 후에는 과일 주스와 디저트까지 제공되었고 근로자들은 늘 만족스럽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식사를 근로자 본인이 해결하도록 하는 인도에서 이 혜택은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버스들은 하루에도 수십 대가 공장과 인근 지역을 오가며 무더운 날씨에도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에어컨이 설치된 통근 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일반 버스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 비용을 부담하며 직원들이 편안하게 오갈 수 있도록 배려해왔습니다. 삼성 기숙사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노래방, PC방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근로자들은
회사 생활 외에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고, 이는 타 기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혜택이었습니다. 삼성은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혜택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도 내에서는 굉장히 드문 복지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 기업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미 인도에서의 근무 환경은 삼성 덕분에 매우 양호한데, 그들은 마치 현재 상황이 모자라다는 듯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들고 있는 또 다른 팻말을 읽어보았어요. 직원 사망 시 자녀에게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 순간 저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직장에서 세습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한 사람의 직업을 대물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대체 이런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삼성전자는 그들이 마치 왕족이라도 되는 듯 대우해 주어야만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공장 주변을 돌아보며 파업 현장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건물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생산 라인은 모두 멈춘 상태였어요. 저는 이 정적 속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임금 인상은 현재 받는 월 3만 루피에서 2배인 7만 루피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과도한 인상률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인도 평균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바라는 걸까요? 현장에서 만난 몇몇 근로자들은 삼성전자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더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표정에는 오만함마저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했어요. 물론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이 아닌가요? 저는 계속해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와 요구들을 듣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5일 근무의 하루 7시간으로 단축해달라는 요구는 제가 보기에 너무 과했어요. 이들은 그저 회사가 자신들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삼성전자는 이미 최고의 대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파업은 점점 더 장기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제가 다시 공장 앞을 둘러보았을 때 몇몇 시위자들은 저를 바라보며 파업을 취재하러 온 기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저와의 대화를 피하는 듯 다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진정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기만을 바라며 이 무모한 싸움에 뛰어들고 있었어요. 이곳 체나이 공장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곳에 제공하는 일자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파업이 결국 자신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다가는 삼성전자가 이곳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공장 문을 뒤로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들은 결국 지금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요구가 기업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를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은 후회가 아닐까요? 이들이 얼마나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한국 기업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를 생각해보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이 상황의 답답함과 분노를 느낄 거예요.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배려와 노력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업이 계속된다면 삼성도 더 이상 배려와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파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체나이 삼성전자 공장 앞의 풍경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아침, 시위대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는 팻말과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정당한 임금 인상, 주 5일 근무 보장, 가족을 위한 복지 확대 같은 구호가 큼지막하게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붙어 있었죠. 그리고 시위대는 그 구호를 외치며 하나된 목소리로 삼성전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역사적인 투쟁이라도 벌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이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정말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미 인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왜 이들의 비현실적인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번 시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가족을 위한 복지 요구를 새롭게 내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이제 단순히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에게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죠. 이들은 마치 기업이 자신들의 가족의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직업을 세습하는 방식이 기업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시위대의 행동은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그들은 공장 출입구를 막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차단하고 있었죠. 출근하는 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시위대는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더 과격하게 행동하며 차량을 손으로 밀어내고 운전자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당한 임금을 달라.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요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거의 위협에 가까운 강도를 보였답니다. 저는 시위대가 임금 인상 요구에 더해 근무 시간을 주 5일, 하루 7시간으로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현재의 주 6일 근무와 하루 8시간의 근무 시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이 정도의 근무 시간은 현지 인도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더 편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관리자로부터 공장이 멈춰선 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생산 라인이 멈추면서 하루에 수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더 이상 이 상황이 지속되기를 바라지 않는 듯했어요. 이들의 요구로 인해 회사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시위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배치되었어요. 경찰의 목적은 단지 시위대와 공장 직원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있었지만 저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방패를 들고 주위를 감시하고 있었고 시위대는 경찰의 존재를 개의치 않고 더욱 강력하게 요구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점점 더 과격해졌고 주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었죠. 시위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가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기적인 요구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이들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넘어 자신의 가족까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기업이 직원 자녀의 교육비를 모두 보장해 주겠어요? 인도에서 이런 것까지 해주는 기업은 없어요. 이것은 과도한 요구를 넘어서 현실감 없는 기대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시위대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요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요구가 매우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이 회사에 헌신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삼성은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들의 요구가 인도에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었죠. 시위대는 주말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장 입구를 지키며 교대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천막이 설치되고 마치 장기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가득했죠. 그러나 그 결의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장 근처에서 한 여성 근로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였고 이번 파업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죠. 저는 이 파업이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이 파업이 단순한 권리 요구를 넘어 지역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파업은 공장 외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산 라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시위대는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공장 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작업에까지 간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내부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를 막으려는 보안 요원들과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들은 이제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방해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죠. 저는 공장의 복지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다시금 확인했어요. 그는 이미 우리 공장은 법적 기준을 훨씬 넘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여유는 없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면 공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느껴졌어요. 삼성전자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위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체나이 공장에서의 파업이 점점 더 과열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호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더 이상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를 외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가족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공장 앞에서 시위대가 들고 있는 새로운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 가족 고용 승계 보장, 자녀 학비 전액 지원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죠. 어떻게 기업이 직원의 가족까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처음보다 훨씬 더 과도해졌음을 느꼈어요. 시위대의 대표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는 회사가 자신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외국 자본에 의해 희생되지 않겠다고 했죠. 그의 연설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신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듯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대는 자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우리 가족의 건강도 책임져야 한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죠. 저는 그들의 요구가 점점 더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가족 전체의 복지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그날 오후 저는 공장 근처에서 시위대 중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그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는 암시를 내비쳤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더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외국 자본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번 파업을 통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도록 할 겁니다. 그의 말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 파업이 단순히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번 파업이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의혹이 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CITU 노동조합이 인도 공산당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이 더욱 확산되고 있었어요. 시위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한 파업 참가자들에게 하루 500루피를 지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일부 사람들이 돈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공장 앞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위대는 이제 단순히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인도 내 모든 외국 기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물러나라 라는 구호가 들렸고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가 인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투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듯 보였어요. 이들은 더 이상 임금 인상이나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싸움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위대 중 일부는 시위와 같은 정치적 노조가 파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죠. CITU는 인도 공산당과 연계된 노조로 외국 자본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들이 단순히 근로자들의 권리 주장을 넘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파업이 인도의 정치적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시위대는 이제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이 인도 경제를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도 그들의 메시지를 퍼뜨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인도
내 다른 공장들과 연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을 더욱 강하게 내비쳤죠. 어느 날, 저는 공장 앞에서 한 시위자를 만나 그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더 큰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죠. 삼성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더 이상 외국 자본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의 말투는 결연했고 그의 눈빛에는 더 큰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성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시위대의 구호는 단순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 외국 기업을 향한 경고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 자본이 인도에서 더 이상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까지 겨냥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단순한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서 국가의 독립성을 위한 투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죠. 그날 저는 공장을 떠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파업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단순한 경제적 요구에서 벗어나 인도 전체의 경제와 정치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삼성전자가 이 파업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인도 내 외국 기업들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체나이 공장에서의 파업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공장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곳이 아니었어요. 가동이 멈춘 지 오래였고 이곳을 찾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출근하려는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일손을 놓은 채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고 남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시위대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이곳을 다시 찾은 이유는 이번 파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신들이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파업이 외신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한 외신 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는 삼성전자는 인도 내에서 이미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삼성이 받는 대우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죠. 삼성이라는 거대 외국 기업이 인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로 인해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인도에서의 생산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터키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만약 삼성전자가 인도를 떠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체나이 지역의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인도 정부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소식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찰들은 공장 주변에 대거 배치되어 파업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있었고 하루 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들렸죠. 이러한 상황은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파업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듯 했어요. 일부 근로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자신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뒤늦게나마 느끼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환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을 지속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삼성이 인도를 떠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입는 타격도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협력 업체들은 생산 차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공장 주변의 상인들도 고객이 줄어들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죠. 저는 인도 사회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을 목격하면서 이 파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체감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우리 사회가 더 큰 불안정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현지 주민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는 이번 파업이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삼성 같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쫓아내기라도 한다면 일자리와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말 속에는 파업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외국 기업의 존재가 이토록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한편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신들은 삼성이 받는 대우가 불공정하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BBC는 삼성이 타국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CNN은 삼성이 인도에서 받는 대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동 문제를 넘어 인도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졌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이 연속으로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삼성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자들의 파업은 공장 운영에 극심한 차질을 주었고, 직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삼성 측은 자신들이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어요. 근로자들은 주 6일 근무를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이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죠. 그리고 외신들도 모두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3자인 외국의 시각으로 봐도 삼성이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죠. 또한 한국 매체들도 삼성전자가 겪는 어려움을 강하게 보도하며 인도가 한국 기업에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은 특히 이번 파업이 인도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을 보여주며 한국의 기업들이 더 이상 인도에서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최근 파업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로서 그들의 후회의 감정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면서 더더욱 씁쓸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예전에는 큰 소리로 시위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울면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속한 나라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삼성전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파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기업들까지 인도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만이 아니라 외국 자본의 유입 감소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둔화까지 경험하게 되겠죠. 이미 몇몇 소규모 상인들이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들은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손님이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며 절망했어요. 저 또한 삼성전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이 파업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져만 갔어요. 그들은 단순히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였던 거예요. 저는 한 외신 기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파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인도 내에서 외국 자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희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번 파업이 외국 자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며 외신은 이제 인도 내의 외국 기업들에게 불안정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었어요. 인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도가 외국 자본과 더불어 성장해온 경제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으며 이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어요. 파업이 가져온 결과는 실로 심각했어요. 지역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했고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들은 생산이 중단되면서 연쇄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죠. 공장 근로자들이 잃어버린 임금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어요. 이번 파업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생히 목격하면서 저는 인도인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제 생각을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인도는 외국 자본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들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인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번 파업으로 인해 우리는 그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사태를 경각심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도 국민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요구는 정당한 권리 주장에 그쳐야지 외국 자본을 불합리하게 몰아내려는 무리한 욕심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파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만약 외국 자본들이 인도에서 떠난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인도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파업은 단순히 노동자가 원하는 변화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어요. 인도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을 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성숙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파업이 우리에게 외국 자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마지막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말했어요. 인도는 외국 자본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그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해야 하며 인도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이번 파업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우리 인도는 자국 경제만으로는 완전히 자립할 수 없다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외국 자본의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말이죠. 부디 인도 국민들이 이 메시지를 깨닫고 하루빨리 삼성 노조 사태가 마무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